코로나 관련 살펴보겠습니다. 닷새 연속 신규 확진자가 20명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정세균 총리 현재 상황을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비유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관련된 녹취 듣고 짚어보겠습니다. 5월 들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어제까지 4일 연속으로 20명대에 머물렀고 해외 유입 요소를 제외하면 한 자릿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집니다. 숫자는 적어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나 해외 입국자에 의한 무증상 감염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행락철을 맞아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느슨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당장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고 방심하는 일 없이 철저히 방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 부활절과 수요일 총선 등 대규모 행사를 치른 이후에 한동안은 다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 활동을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닷새 연속 신규 확진자가 20명대 머물고 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물론 더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요. 최근 2주 동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확진자가 18명이나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천군에서 지금 최근 9일간 3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부분과 함께 재양성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100몇 명이죠.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조용한 전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이러다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 바로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정세균 총리가 폭풍 전야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 이따가 전문가한테 한번 좀 여쭤보겠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지금 계속 2주 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9일 날 끝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끝내는 것은 좀 이르다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의 63.6%는 재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강화만 좀 빼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아무튼 연장 여부를 모레, 원래는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한 모양입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내일 모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교 개학과 관련해서 2차 온라인 개학을 했는데 또 EBS에서 접속 오류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빨리 고쳐져야 할 텐데 전면적인 개학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가 그렇게 해서 지금 곤경을 겪고 있지요. 이 부분 관련 녹취도 잠깐 들어볼까요? 4월 17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35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 환자는 983명이었습니다. 7,829명이 격리 해제되어 전체 73.6%가 격리 해제된 상황입니다. 어제 신규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2명이었고 격리 해제는 72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추가로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22명 환자는 해외에서 유입된 해외 유입 사례가 14명,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8명이었습니다. 예, 가톨릭대학교 이과대학 백순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폭풍 전야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 국내에서의 확진자는 8명에 불과한데도 예. 폭풍전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예천만 해도 아직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확진자가. 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지역사회 전파가 조용히 일어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 못 잡았다 하는 부분. 즉, 이 우리 처음에 신천지 환자가 31번 나왔을 때 폭풍 전야였지 않습니까? 예. 결국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콜센터가 그 다음 정도의 수준이었었는데 콜센터일 때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많은 수가 터졌는데 다행히 예천은 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확산 예. 속도라든지 이 감염원을 찾아나가서 최초의 감염원은 알 수 없지만 그 일주일 전까지도 다 찾아가서 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전파는 되어 있었고 그 동네도 문경이라든지 예천을 넘어서 다른 예. 동네까지 번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확산 속도라든지 확산 범위는 그다지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전파가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나온다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 지금 이 시기에 강력하게 잡지 않으면은 그런 폭풍 전야와 같은 폭풍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다 잡아야 될 시기이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 또 2주 정도는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 뭐 근데 사실은 또 2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나름 그 부분에 좀 적응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 감염병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지만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사회적인 거리 두기 또는 여러 가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 때문에 눈병이라든지 소화기계 감염병, 즉 식중독 같은 거, 독감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 위생이 굉장히 더 좋아졌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죠. 또 사회생활을 결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생활 방역으로 가야만 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 네. 과연 어느 시기를 잡아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좀 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고 전체 국민의 합의도 있어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장 19일 날 뭘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푼다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더 완화시킨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사회적으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방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소독, 개인 위생 더 철저히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해보자 하는 개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방역 당국이 교수님께 자문을 구한다고 한다면 19일 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글쎄,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국으로 봤을 때 모든 데 다 같이 노출이 된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호남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일 것으로도 보이고 그래요. 또 예. 대구 경북 지방은 오히려 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더 면역이 된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집단 면역이 더 많죠. 집단 면역이 더 많이 일어났기 예.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 우리가 다 깜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봐서 과연 얼마나 면역들이 생겼고 얼마나 한 번도 감염된 사람, 저희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 인구 분포를 예. 여론조사식으로 좀 해봤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실제 외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진단키트를 허가를 해주고 신청은 돼 있는 상황인데 예. 아직 허가가 안 나 있고 각 지자체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확진자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슨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확진자가 안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로가 계속 유지되고 그런데 있는 것도 이제 그걸 풀어놓으면 이제 이동하고 이러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동 예. 이런 것들을 해야만 되는데 이동을 할 때 하더라도 가능한 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야외 활동은 그게 가능합니다. 예. 근데 밀폐된 실내에서의 거리두기는 불가능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환기라든지 소독이라든지 거리두기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또 여러 가지 물자, 자원들이 투입이 돼야만 가능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식당에 가면 칸막이 같은 거 하는 방호벽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침으로 해서 실내에서도 사실은 거리두기 못지않게 이런 방호벽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자원의 투자 같은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잘만 할 수 있다면 생활 방역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당국의 발표 잠깐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이제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현재의 어떤 의료 체계와 방역 체계로 유지 가능한 것이 그 정도 수준, 예컨대 50명의 확진자 수, 그리고 통제밖에 했던 사례가 5% 미만, 그리고 집단 감염이 없는 그런 이제 어떤 기준, 그것이 그 수준까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의료 체계와 방역 체계로서 생활 방역이라는 부분들로서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생활 방역이라는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게 50명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명, 200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상당수가 상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다 고려를 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환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예, 자, 생활방역 살펴봤는데 교수님 일단 계약은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방역 체계로 들어가면 계약도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면은 아직은 계약을 고려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 저 50명이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빨리만 안다면은 그 집단에서는 우리가 감염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방역 당국의 통제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천처럼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발생들이 여러 군데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또 이런 경우에서 특징이 무증상 감염이기 때문에 서로 전파를 하면서도 모르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진단이 되는 사람, 즉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 밑을 파보면 상당히 많고 지역이 넓어져 버리면 이게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5% 이하의 감염원 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사실은 전체 환자 중에서, 확진자 중에서 5%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예. 지금 최근에 발생하는 환자들, 확진자들 안에서 과연 얼마나 감염원을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해외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미국 상황 짚어볼 텐데요. 일본은 지금 곧 우리나라 확진자 수를 초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는 2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뒤늦게 전 지역에 긴급 사태를 선언했는데 좀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관련 녹취 한번 들어보죠. 4月7日に宣言した緊急事態措置を実施すべき区域を7都府県から全都道府県に拡大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旅行など都道府県をまたいで人が移動することをまん延防止の観点から絶対に避けるよう住民の方々に促し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교수님 일본 잘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 좀 궁금한데요. 일본이 지금 처음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상황 다 이렇게 지켜보다가 긴급사태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시작할 때부터 전국에 안 했을까요? 자신이 없었겠죠. 예, 처음부터 방역을 하지 않았고, 저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예. 모든 지자체에도 다 저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양성률이 70%가 넘어가는 정도이고, 예. 또 의료 공백이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즉 병상이 모자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 환자가 발생했을 때 모든 병원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 17세 소년 사망할 때도 그런 상황이 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의심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응급차 안에서 있다가 보니까 응급차 자체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써 일어나고 있고, 일본 뉴스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일본은 진퇴양난일 것 같습니다. 이 진단을 더 많이 해서 만약에 환자들이 병상을 차지한다면은 지금도 포화 상태인데 이 병상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막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다행히 아직 일본에서의 사망률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예. 의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앞으로 환자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중환자실은 굉장히 적고 인공호흡기도 상당히 적기 예.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 마스크 쓰는 건 어떻습니까? 잘 안 쓰려고 합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녔었고, 예, 미세먼지 대책으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지하철 안에서 보면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마스크가 없다는 게 일본도 문제인 것이죠. 그렇군요. 자, 미국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확진자가 67만 명이죠. 가장 사태가 심각한 곳이 뉴욕인데요. 셧다운을 5월 중순까지 연장했습니다.
했습니다. 5월 중순 정도면은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걸까요? 쿠오모 뉴욕 주지사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The New York pause policies, the close down policies, will be extended in coordination with other states to May 15th.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private transportation carriers for hire vehicles, any operator of a public system, an operator of a private carrier, and for hire vehicles must wear a mask at all times. 미국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 상황도 결국은 물리적인 봉쇄를 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완전히 우리랑은 다른 것이 진단을 받아도 꼭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상당히 모든 시민들의 우려인 것이죠. 내가 얼마나 아픈지 많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면 진찰비,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이것이 영리병원 체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밀어보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미국은 다행히 확진율, 확진자, 누적 사망자 이런 것들은 많지만 사망률 자체는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잘 선방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이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이 붕괴돼 있는 상태는 분명하거든요. 거의 다 차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임시 병상들을 가지고서 가동을 시켜서 많이 사망률은 떨어뜨리고 있고 뭐 유럽 같은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결국은 집단으로 면역이 어느 정도 생겨야만 지금 현재 많이 증가세는 꺾여 있는 상태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얼마나 갈지를 기다려야 되는 즉 이 모든 것은 바이러스가 결정하고 있는 일이지 사람들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인 추세가 어느 정도 가는지를 계속 지켜야 봐야 되는 것이고 아마 5월 말까지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굶어 죽지 않게끔 세상이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지사들도 그런 결정을 아마 주마다 다르게 내릴 것 같긴 합니다. 확진자도 아니고 사망자만 3만 2천 명이나 되는데도 말이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자꾸 경제 얘기하니까 인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사망자 수라는 것이 전체 확진자의 수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네.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많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굶어 죽을 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는 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저축이 없고 렌트비를 당장 내야 되는데 집세를 못 내면은 이게 삶이 영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죠. 예, 오늘 코로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